네, 2020년 12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추미애와 윤미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는요, 이거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청을 하는데 한 시간이 더 걸려?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재청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추미애는 버림받은 것인가, 윤미향은 왜 제명되지 않는 것일까? 저희 궁금증입니다. 오늘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대해서 2개월 정직을 의결했죠.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재청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와서. 그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징계의 의결사항을 문 대통령은 즉각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거취 결단의 주어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근데 그 후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판단했다.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건 의례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약간의 칭찬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한다. 네, 인사는 싹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사의 표명을 밝혔을까요? 근데 이런 또 사족이 붙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군지 짐작 안 가지만 본인이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은 거죠. 그분이 본인이, 이건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간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를 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계속 사의라는 단어입니다. 사의. 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근데 추 장관이 이 재청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 오후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 앞에 있죠. 거기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등과 같이 나와가지고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응했습니다. 요거 저녁에 뉴스로 보신 분들 추미애 장관 목소리 들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유심히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 앞으로 내가 더 하겠다 이거죠. 다 했다가 아니고요. 2021년 1월 1일에 형사사법 패러다이밍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내가 대전환을 하도록 했다가 아니라 앞두고 있다.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했네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다. 계속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완수하겠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큰일, 윤석열 징계라고 하는 큰일을 했으니까 기염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염을 통한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자진 사의를 밝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발표를 할 때 추 장관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이 있고 박습니다. 네, 지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의 표명이 진짜 사퇴하려는 것인지 한번 신임을 받기 위해서 떠보는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아니면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들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나가달라. 당신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하자. 그게 아닌지. 저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제 언론 발표를 보게 되면 추 장관하고 문 대통령 대담, 추문 대담이 1시간 이상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하 언론은 문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의 결과를 제청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재가를 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재청받는데 1시간 10분이나 걸립니까?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사표를 제출해야죠. 추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청와대 가는 그런 동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표를 들고 가서 제출하는 게 맞죠.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사표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사의할 뜻이 있었으면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라는 식의 미래형 문장은 쓰지 말아야죠. 추 장관은 큰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고, 문 대통령은 차제에 난제 하나 해결하자라는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석열 징계라고 하는 난제를 해결해 줬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미향 의원과 함께 국민 밑상이 된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 징계 재청을 계기로 소임을 다했다라고 칭찬해주고 나가주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1시간 이상 둘의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나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문 정권 입장에서는 추윤 배틀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윤을 징계를 하는 건 해야 되는데 이 추윤 배틀이 길어질수록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13일에 개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바로 개각 얘기가 나와요. 그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추 장관은 뭡니까? 이용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회용 불쏘시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기분이 안 좋겠죠. 12월 13일에는 하도 추윤 배틀에서 고전에 감찰위까지 전원 또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때 아마 사퇴시켰으면 추 장관은 달게 받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모진 풍상을 겪고 징계를 했는데 사의를 표하게 됐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하면 화가 좀 나겠죠. 근데 청와대에서도 이 추 장관을 끌고 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추 장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검찰의 반발이 커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추 장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추 장관은요,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이육사 시를 읊으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거는 일제히 압박이 계속된다는 뜻인데 이분이 이걸 희망이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염을 통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당했으니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추 장관은 분명히 친문, 속칭 문빠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이렇다 할 자기 세력도 없어요. 상당히 서럽겠죠. 상당히 서러울 겁니다. 자, 이런 추 장관을 날리려면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주는 게 하나 방법이겠죠.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예측하고 있는데 줄지 안 줄지 그거는 그 자리가 이렇게 쉽게 가는 자리인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 장관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 밉상 중에 한 명이 더 이상은 아니지만 방송 신문에 덜 나오게 됐으니까 조금은 좀 편하실 겁니다. 12월 13일 4개 부처 장관 바꾸는 개각에서 추 장관은 포함될 거라고 봤는데 빠졌었죠. 그때 추 장관 표현 보면 상당히 결연했고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본심입니다. 이번 사의 표명은요, 영전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분도 좋아했겠죠. 영전도 아직 없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좀 이상한 개각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문 트레인은 추추거리고 달릴 거라 그랬는데 추문 트레인이 추추하고 아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대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피 흘리기, 이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다른 나라 보고 싸우게 해서 대신 피 흘리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대신 피 흘리게 했죠, 추 장관을. 근데 추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만족할 만한 보답이 없으면은 앞으로 문추 트레인이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오정 시리즈가 한동안 유행했었죠. 말귀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면은 사오정이라 그랬는데 지난 12월 13일 개각을 야당에서는 5기 개각이다. 5기로 한 개각이다.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개각이 아니라 정권에 편리한 개각이라고 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개각을 해놓고 사흘 뒤에 윤 총장을 징계를 하고, 그리고 추 장관 사의를 받는 형식으로 추가 개각을 한다고 하니 이거 진짜 사후적 개각이 돼버렸습니다. 2차 개각을 한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렸습니다. 자, 문정권이 이런 상황이란 거는 정권 전국 주도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12월 15일 어제 여명숙 전 게임관리물 위원장이 운영하는 개수작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론록 할머니 측이 정의연에 낸 기부금을 돌려받고 싶다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네, 꽝 하고 터진 거죠. 길 할머니가 당신의 며느리인 조모 씨와 대화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영상에서 길 할머니는 며느리 조 씨에게 정의연에게 줬던 기부금을 언급하면서 자손이 있는 노인네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다 기부하고 어디다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들과 상의해서 할 일을 하고 아닌 건 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다시 기부금을 어머니한테 돌려달라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자 할머니는 그래야 한다. 아무리 노인네라도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과 상의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 멋대로 다 써버리면 그건 세상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조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영상은 원래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찍은 것이다. 길 할머니, 어머님이죠. 시어머니 정신이 맑을 때 대화한 것이다. 어머니는 정의연에 기부한 7,920만 원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 측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직접 요구한 적은 없고 지금은 어머님을 그간 이용했던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진실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 정의연으로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정의연에서는 축하 연락이 왔으나 길 할머니 생신을 핑계로 와인 파티를 했던 윤미향 의원이나 그 보좌진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이 길 할머니 원래 생일이라면 92세인데 94세라고 해놓고 틀리게 해놓고 길 할머니가 빠진 생일 잔치를 했던 윤미향 의원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분이 12월 13일 민주당 그 필리버스터에서는 국회에 나가고 당당히 투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을 위해서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윤미향 의원 기소까지 돼 있는데 왜 민주당은 윤 의원을 제명하지 못할까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덜한 사람 확확 제명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었던 남인순 의원은 왜 그렇게 윤미향 의원을 그때도 보호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문제, 검찰 개혁인지, 검찰 개혁이라는 게 윤석열 찍어내기였잖아요. 수사권 조정 빼고 나면 뭐 있나요? 어떻게 보면 견마지로를 다 했는데 상당히 민주당 실세한테 잘 보이려고 추 장관은 노력했는데 윤미향 의원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나대가지고 오히려 더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 근데도 제명을 못해요. 희한하죠. 윤미향 의원은 추 장관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를 민주당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반일 운동을 해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거물이 누구냐? 그럼 추미애 장관이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문바로부터는 을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거물이 아닌 사람은 윤미향 의원인데 이 양반은 이상하게 민주당으로부터는 갑이에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윤희영 남편이 보안법 위반자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분이 어떤 정당에 가까운지도 다 아시는 사실이고. 자, 왜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이 내치지 못하고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 국민 밉상이 되면서까지 뛰었는데 왜 저렇게 밀어내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딱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히 잘 보시는 분입니다. 저도 뭐 대충은 짐작하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언론에는 덜 나올 겁니다. 민주당도 국민 밉상이 뭔지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에서 내치는 이와 내치지 않는 이가 있다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미향과 추미애의 운명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추미애는 버림받은 것인가? 윤미향은 왜 제명되지 않는가? 이걸 보시면은 이 민주당 정권이 어떤 성격의 정권이고 이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 장관이 어떤 마땅한 대가를 못 받았을 때 어떤 액션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이 민주당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상 저희가 본 한해 코멘트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